어디 재수 없게 잔칫날에 초를 쳐. 당장 대문에 굵은 소금을 팍팍 뿌려라. 한양 최고의 거상이라 불리는 첫째 아들은 거짓골로 찾아온 늙은 어미를 길바닥으로 매몰차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며칠을 굶주려 피투성이가 된 발을 이끌고 칠흑 같은 밤 막내의 낡은 초가집 문을 두드렸을 때 어머니, 며칠을 굶으신 겁니까? 제가 당장 밥을 차려오겠습니다. 당장 내일 빚쟁이에게 쫓겨나 노비가 될 처지였던 초라한 농부 막내는 평생을 모은 마지막 종잣돈을 털어 눈물로 하얀 쌀밥을 차려 올렸습니다. 하지만 늙고 병든 줄만 알았던 거지 어머니의 찢겨진 누더기 속에서 찬란한 권력의 표식이 드러나는 순간 핏줄을 버리고 돈만 뒤쫓던 자식들의 화려한 인생은 아주 통쾌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대한 심판.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의 행운이 그곳으로 향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늦은 밤이었습니다. 대전 신성동의 홍계관 선정비가 세워진 낡은 성터 앞 초가집 마당으로 낯선 인물이 나타났죠. 아이고, 발이 찢어질 것 같구나. 누더기를 걸친 김말순 부인이 피투성이가 된 발을 절뚝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김말순 부인은 마당 한가운데에 쓰러지듯 털썩 고꾸라졌습니다. 그날 나숫골 어귀의 가마터에서는 아주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고을 토색질의 앞잡이인 왈패 무리들이 이정호를 둥글게 둘러싸고 비웃었어요. 이 거지 같은 놈아, 당장 밀린 쇠곡을 내놓지 못할까? 왈패 우두머리 칠성이 굵은 몽둥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윽박질렀습니다. 이정호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칠성의 바짓가랑이를 다급하게 부여잡았죠. 나리 제발 며칠만 기한을 늘려주십시오. 아직 숯을 구워내지 못했습니다. 이정호가 땅바닥에 이마를 비비며 간절하게 애원했어요. 뭐라고? 기한을 늘려달라. 내 놈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칠성이 이정호의 뺨을 향해 거칠고 매섭게 손을 휘둘렀습니다. 퍽!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이정호의 입술이 터지며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죠. 내 놈이 양반 흉내를 내며 꼿꼿하게 굴면 쌀이 나오느냐, 숯이 나오느냐. 칠성이 이정호의 상투를 거칠게 틀어주며 조롱했어요. 이정호가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도 칠성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이정호는 비틀거리면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제자리에 똑바로 섰죠. 이정호가 무릎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내며 칠성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어요. 저는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기한 내에 곡식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정호가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는 결연한 눈빛으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정호의 꺾이지 않는 기세에 칠성이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죠. 너 이 자식, 눈가를 왜 그따위로 뜨는 것이냐. 칠성이 애써 허세를 부리며 몽둥이를 하늘 높이 쳐들었어요.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밀린 쇠곡을 다 바치지 않으면 이 척박한 땅마저 모조리 빼앗아 버릴 테다. 칠성이 살벌하게 협박을 남기고는 왈패들을 이끌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정호는 터진 입술을 닦아내며 참담한 표정으로 텅 빈 가마터를 바라보았죠. 다시 늦은 밤의 초가집 마당이었습니다. 이정호는 묵묵히 부서진 아궁이의 돌을 다시 쌓아 올리며 수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무능해서 이 가마터마저 빼앗길 위기입니다. 이정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망치를 바닥에 내려놓았죠. 물 좀 다오. 대문 밖에서 바람소리 사이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정호가 깜짝 놀라며 황급히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누구십니까? 이 한밤중에 누가 쓰러져 있는 겁니까? 이정호가 달빛에 비친 노인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심장이 멎는 듯했죠. 어머니 아니십니까? 이정호가 집신도 신지 못한 채 흙바닥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정호야. 내 막내 아들 정호 맞느냐? 김말순 부인이 갈라지고 쉰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어쩌다 이런 누더기를 입고 오셨습니까? 이정호가 꽁꽁 얼어붙은 김말순 부인의 거친 손발을 자신의 품에 꼭 안았죠. 이정호는 어머니의 손에 연신 입김을 불어넣으며 미친 듯이 비벼대며 녹였습니다. 다 망했다. 가마터에 큰 불이 나서 내가 알거지가 되었어. 김말순 부인이 거짓 눈물을 흘리며 서럽게 통곡하는 척을 했어요. 어머니, 다리에 피가 납니다. 이 상처들은 다 무엇입니까? 이정호가 찢어진 치맛자락 사이로 보이는 붉은 상처를 쓰다듬으며 울부짖었죠. 오다 보니 어두운 산길에서 돌부리에 넘어지고 억센 가시덤불에 찔렸구나. 제가 곁에서 모시지 못해 생긴 일입니다. 제 눈을 파버리고 싶습니다. 이정호가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거칠게 퍽퍽 내리쳤습니다. 정호야, 자책하지 말아라. 내가 배가 너무 고프구나.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겠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당장 따뜻한 진지를 차려오겠습니다. 이정호가 눈물을 더러운 소매로 벅벅 닦아내며 벌떡 일어났어요. 이정호는 방 안으로 헐레벌떡 들어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주머니를 꺼냈죠. 내일 아침 관아에 세곡으로 바치기 위해 평생을 아껴둔 마지막 종잣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쓰면 당장 내일 가마터를 뺏기고 관아로 끌려가겠지. 이정호가 묵직한 돈주머니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아니다. 지금은 굶주린 어머니를 살리는 것이 먼저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이정호가 주머니를 움켜쥐고 어둠을 뚫고 인근 주막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죠. 주모 계십니까?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이정호가 주막의 두꺼운 나무 문을 부서질 듯 쾅쾅 두드렸습니다. 아니, 야밤에 뉘신데 이리 소란이요. 장사 끝났으니 내일 오시오. 방 안에서 잠이 덜 깬 주모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주모, 정호입니다. 숫골 사는 정호입니다. 제발 문 한 번만 열어주십시오. 이정호가 차가운 문풍지에 입을 바짝 대고 간절하게 외쳤죠. 벌컥 문이 열리고 주모가 졸린 눈을 비비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정호 총각 아니요. 이 밤중에 도대체 웬일이요. 주모, 제가 가진 돈을 전부 드릴 테니 제발 귀한 흰쌀 한 대빵만 주십시오. 이정호가 주모의 거친 손에 무거운 엽전 꾸러미를 억지로 쥐어주었어요. 이 돈은 내일 칠성무리에게 바칠 세곡 미천 아니었소. 이걸 다 쓰면 어찌하려고 이러오. 주모가 깜짝 놀라며 엽전을 이정호에게 다시 돌려주려 했죠.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며칠을 굶으신 어머니가 오셨는데 내일 일이 대수입니까? 쌀 좀 푹 퍼주십시오. 이정호가 주모의 옷소매를 꽉 붙잡고 통곡하며 애원했습니다. 잠시 후 이정호는 흰쌀을 품에 소중히 안고 집으로 돌아와 가마솥에 불을 지폈어요. 부서진 아궁이에서 매운 연기가 뿜어져 나와 이정호의 눈을 사정없이 찔렀죠. 콜록콜록.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금방 밥이 됩니다. 이정호는 거칠게 기침을 해대면서도 가마솥 앞을 굳건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잊지 못해 당장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이정호는 오직 늙고 병든 어머니를 위해 온 정성을 쏟아부었죠. 마침내 낡고 둥근 소박한 밥상 위에 눈물로 지어낸 따뜻한 하얀 쌀밥과 맑은 국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어서 진지를 드십시오. 따뜻할 때 드셔야 굳은 속이 풀립니다. 이정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들고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오냐, 내 새끼. 정말 고맙다. 김말순 부인이 나무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흰 쌀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죠. 천천히 드십시오, 어머니. 그러다 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정호가 김말순 부인의 구분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국물이 아주 맑게 잘 우러났습니다. 먼저 속을 좀 달래십시오. 이정호가 사기 그릇을 조심스럽게 기울여 국물을 떠서 김말순 부인의 입가에 대주었어요. 그래, 참으로 따뜻하구나. 꽁꽁 얼었던 온몸이 다 녹는 것 같다. 김말순 부인이 맑은 국물을 시원하게 받아 마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밥도 크게 한술 떠서 드십시오. 꼭꼭 씹어서 넘기셔야 합니다. 이정호가 고봉으로 꾹꾹 눌러 담은 쌀밥을 어머니 앞으로 쓱 밀어주었습니다. 정호야, 이 귀한 흰쌀은 대체 어디서 구한 것이냐? 너 세곡 바칠 돈도 없지 않았느냐? 김말순 부인이 밥을 우물거리며 이정호의 눈치를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아, 그게. 이웃집 박서방이 며칠 전에 빌려간 돈을 마침 오늘 갚았습니다. 걱정 마시고 푹푹 드십시오. 이정호가 시선을 바닥으로 급히 피하며 어설프게 거짓말을 둘러댔죠. 정호야, 너는 안 먹느냐? 이리 와서 어미랑 같이 먹자꾸나. 저는 낮에 장터 국밥집에서 이미 배불리 먹고 왔습니다. 제 걱정은 마시고 어머니나 든든하게 다 드십시오. 이정호가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나는 배를 몰래 움켜쥐며 애써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김말순 부인은 목이 깊게 매는 듯 남은 국물을 연거푸 들이켰어요. 어머니, 제가 발 씻을 따뜻한 물을 데워오겠습니다. 편히 식사하고 계십시오. 이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털썩 주저앉아 갑자기 바닥에 큰 절을 올렸죠. 정호야, 갑자기 큰 절은 왜 올리는 것이냐? 어머니, 제가 천하의 몹쓸 불효자식입니다. 이정호가 차가운 방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우며 서럽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끔찍한 소리냐? 네가 어째서 불효자식이란 말이냐? 제가 능력이 너무도 부족하여 늙으신 어머니를 이리 누더기 차림으로 고생시켜드리다니요. 이정호는 자신의 처참한 가난을 원망하기는커녕 끝까지 자신의 무능함만 탓했어요. 제발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제가 앞으로는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어머니를 꼭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정호의 진심 어린 뜨거운 눈물방울이 거친 방바닥을 촉촉하게 적셨죠. 김말순 부인은 허겁지겁 남은 밥을 넘기며 막내의 눈물과 지극한 희생을 묵묵히 관찰했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비단옷을 입고 허세를 부리는 두 형들보다 내 녀석의 마음이 100배 1000배는 더 귀하구나. 김말순 부인은 자신이 팔도의 거상이라는 정체를 숨기고 기획한 이 혹독한 거짓 시험의 마지막 종착지에 완벽하게 찾아왔음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김말순 부인의 깊게 주름진 눈가에서 아궁이 연기 때문이 아닌 진짜 감격의 눈물이 한 방울 조용히 흘러내렸죠. 며칠 전 한양 중심부의 거대한 상단 본장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장식과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는 연회장이었죠. 자, 오늘 밤은 밤새도록 취해봅시다. 이태호가 상석에서 유력자들과 기생들을 향해 크게 소리쳤어요. 최고급 사내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로 냄새나는 거짓골을 한 김말순 부인이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죠. 아니, 저 더러운 노인네는 대체 누구야? 냄새가 진동을 하네. 손님들이 코를 틀어막으며 불쾌한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태호야. 어미가 왔다. 김말순 부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이태호의 화려한 비단옷 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어미라니. 이 미치광이 거지가 감히 누구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냐. 이태호가 기겁하며 김말순 부인을 매몰차게 발로 걷어찼죠. 태호야, 나다. 가마터에 큰 불이 나서 재산을 다 잃고 며칠을 굶었다. 김말순 부인이 바닥에 쓰러진 채 이태호를 간절하게 올려다보며 애원했어요. 여봐라. 당장 이 미친 노인네를 밖으로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이태호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하인들에게 윽박질렀습니다. 한양 최고의 상단의 거지가 웬 말이냐. 평판이 떨어지기 전에 아주 멀리 내다버려라. 이태호가 바닥에 침을 탁 뱉으며 몹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아이고, 내 아들아. 네가 어찌 어미에게 이리 매정하게 구느냐. 김말순 부인이 하인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서럽게 통곡했어요. 어디 재수없게 잔칫날에 초를 쳐. 당장 대문에 굵은 소금을 팍팍 뿌려라. 이태호의 싸늘하고 잔인한 호통 소리가 굳게 닫히는 문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처참하게 쫓겨난 김말순 부인은 다음 날 둘째 아들 이민호의 관절을 찾아갔죠. 정삼품 당상관으로 승진한 이민호의 집은 대궐처럼 웅장하고 삼엄했어요. 민호야. 나다, 내 어미다. 문 좀 열어다오. 김말순 부인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민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대체 이 냄새나는 늙은이는 어디서 굴러들어온 것이냐. 썩 물러가라. 이민호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화려한 비단 옷소매로 코를 가렸죠. 민호야, 내 형이 나를 내쫓아서 밥 한 술을 못 떴다. 제발 나 좀 살려다오. 김말순 부인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민호의 손을 애타게 잡으려 했어요. 어디서 감히 어미 행세를 해. 당장 저 미친 노인을 오랏줄로 꽁꽁 묶어라. 이민호가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호위 무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상관인 내 집의 거지 어미라니 정적들이 알면 내 출세길은 단번에 끝장이다. 이민호가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초조하게 입술을 꽉 깨물었죠. 아들아, 제발 따뜻한 밥 한 그릇만 내어다오. 김말순 부인이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바닥에서 발버둥을 쳤어요. 인적 드문 깊은 산속 사찰에 당장 가두고 굶어 죽을 때까지 물 한 모금도 주지 마라. 이민호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빛으로 호위 무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내가 고작 수치나 굽던 천안 가문 출신인 것을 평생 무덤까지 덮어야 한다. 이민호가 김말순 부인을 향해 싸늘하게 콧방귀를 끼며 돌아섰죠. 김말순 부인은 두 아들의 끔찍한 패륜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며 가슴을 쳤어요. 김말순 부인은 깊은 산으로 끌려가던 중 미리 매수해둔 신복의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김말순 부인은 막내 이정호에게 가기 전 한양의 거상들과 어사대에게 서찰을 은밀히 띄웠죠. 자신의 은밀한 표식인 흑호 패찰을 담아 피해 복수를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대전 신성동 이정호의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이정호가 밤새 정성껏 끓인 맑은 국을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고 나왔죠. 어머니, 날이 밝았습니다. 따뜻할 때 세수부터 하십시오. 이정호가 낡은 마루에 걸터앉은 김말순 부인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수건을 건넸어요. 그때 굳게 닫힌 대문 밖에서 수십 명의 거친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정호, 당장 문 열고 튀어나오지 못할까? 악덕지주 최참판이 왈패들을 이끌고 마당으로 거칠게 들이닥쳤죠. 최참판 어르신, 이 일은 아침부터 어쩐 일이십니까? 이정호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서둘러 마당으로 내려섰어요. 밀린 쇠곡을 내놓기로 한 날이 밝았다. 핑계대지 말고 당장 쌀을 내놓아라. 최참판이 살진 배를 튕기며 이정호를 향해 핏대를 세우고 고함을 쳤습니다. 어르신, 제발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백방으로 뛰었으나 아직 곡식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정호가 차가운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최참판의 바짓가랑이를 간절히 붙잡았죠. 뭐라고? 어젯밤에 주막에서 내 놈이 쌀 한 대박을 샀다는 말을 내가 똑똑히 전해 들었다. 최참판이 굵은 몽둥이로 이정호의 좁은 어깨를 강하게 내리쳤어요. 그것은 며칠을 굶어 돌아가실 뻔한 제 어머니를 살리느라 썼습니다. 이정호가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세곡으로 바칠 종잣돈으로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거지 노인 네 배를 채웠단 말이냐.
최 참판이 왈패들에게 눈짓하며 남은 가재도구를 모조리 박살내라고 지시했죠. 와장창, 쨍그랑. 왈패들이 몽둥이를 휘둘러 장독대를 깨부수고 방안을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아이고, 참판 어르신 제발 참아주십시오. 저 물건들은 가마터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정호가 깨진 독조각을 맨손으로 허겁지겁 쓸어 담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냄새나는 늙은이가 감히 내 쌀을 다 처먹었단 말이렸다. 최 참판이 마루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김말순 부인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죠. 어르신, 저희 늙으신 어머니는 제발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정호가 쏜살같이 달려가 최 참판의 앞을 온몸으로 꽉 가로막았어요. 비켜라, 이 자식아. 이 더러운 거지도 당장 대문 밖으로 내쫓아버리겠다. 최 참판이 이정호의 멱살을 쥐고 흔들더니 흙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 숨이 붙어있는 한 어머니 곁에는 한 발짝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정호가 바닥을 짐승처럼 기어가 최 참판의 다리를 미친 듯이 물고 늘어졌죠. 이놈이 완전히 돌았구나. 당장 이놈을 떼어내고 반쯤 죽여놓아라. 최 참판의 명령이 떨어지자 왈패들이 이정호를 둥글게 둘러싸고 발길질을 시작했어요. 퍽, 퍽, 이정호의 입과 코에서 붉은 피가 터져나와 신성동의 흙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호야, 내 불쌍한 새끼를 죽이지 말아라. 김말순 부인이 온몸을 덜덜 떨며 마루에서 내려와 왈패들을 다급하게 말리려 했죠. 어디서 행패야. 비켜라, 이 미친 노인네야. 최 참판이 김말순 부인의 좁은 어깨를 거칠게 밀쳐 흙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어머니, 손대지 말라고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이정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짐승처럼 크게 울부짖으며 비틀비틀 다시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반항을 하는구나. 왈패들아, 당장 방을 뒤져 집문서를 내놓아라. 최 참판이 방으로 들어가 이정호의 품속을 강제로 뒤져 낡은 집문서를 빼앗았죠.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 가문의 마지막 남은 소중한 가마터입니다. 이정호가 피 묻은 손을 뻗어 문서를 필사적으로 잡으려 했지만 왈패들의 힘에 밀려 역부족이었어요.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당장 방을 빼라. 내일은 널 관아에 넘겨 평생 똥이나 푸는 노비로 만들어버리겠다. 최 참판이 집문서를 하늘 높이 흔들며 비열하게 웃고는 무리를 이끌고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정호는 멍들고 찢어진 몸을 이끌고 김말순 부인에게 바닥을 기어갔죠. 어머니,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못난 제가 끝까지 막았어야 했는데. 이정호가 김말순 부인의 흙 묻은 얼굴을 피 묻은 소매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어요. 나는 괜찮다. 우리 불쌍한 정호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구나. 김말순 부인이 이정호의 찢어진 입술을 어루만지며 가슴을 치고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김말순 부인은 속으로 참을 수 없는 끓어오르는 뜨거운 분노를 삼켰죠. 당장이라도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혀 이 악당들을 철저히 처벌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완벽한 복수와 진정한 후계자 지명을 위해 꾹 참고 때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내 아들아. 어미가 이 피눈물을 천배 만배로 모두 갚아주마. 김말순 부인이 이정호를 품에 꽉 끌어안고 뼈에 사무치도록 매섭게 다짐했죠. 그날 밤 조사또의 호화로운 관저 안방이었습니다. 조사또가 기생들과 거나하게 술판을 벌인 뒤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죠. 어이쿠 취한다. 최 참판 그놈이 제법 쓸만한 가마터 땅을 하나 물어왔구나. 조사또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허리띠를 풀며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조사또가 이부자리에 누우려다 방 한가운데 놓인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어요. 이게 대체 무엇이냐? 웬 시커먼 검은 나무패가 내 방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이지.
조사또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닥에 떨어진 검은 나무패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죠. 그것은 과거 탄동면 일대의 거대한 상권을 장악했던 거상 김말순 부인의 흑호 패찰이었습니다. 누군가 검은 패찰 바로 밑에 붉은 인장을 아주 선명하게 찍은 서찰 한 장을 반듯하게 놓아두었어요. 어디 보자. 당장 이정호의 가마터를 돌려주고 최참판 그놈을 옥에 가두어라. 조사또가 서찰의 내용을 소리내어 읽으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죠. 그렇지 않으면 관아의 치부를 적은 비밀 장부를 당장 어사대에게 모두 넘기겠다니. 조사또가 서찰을 쥔 손을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조사또의 넓은 이마에서 차가운 식은땀이 비오듯 뚝뚝 떨어졌어요. 여봐라. 당장 밖에 누구 없느냐. 자고 있는 포졸들을 모조리 다 집합시켜라. 조사또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방문을 열어젖히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짙은 안개가 이정호의 집 좁은 마당을 덮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당장 읍내 인력시장으로 나가서 무슨 굳은 일이라도 구해오겠습니다. 이정호가 피딱지를 엉겨붙인 얼굴로 마당을 나서며 다급하게 말했죠. 바로 그때 조사또가 수십 명의 무장한 포졸을 이끌고 마당으로 거칠게 들이닥쳤어요. 이정호, 내가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나를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다오. 조사또가 헐레벌떡 뛰어와 이정호의 흙 묻은 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정호는 눈앞에 벌어진 기이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죠. 사또나리, 대체 이 아침부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발 바닥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정호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치고 두 손을 거세게 내저었습니다. 여기 네가 억울하게 빼앗겼던 내 집문서다. 내가 몹쓸 최참판 놈의 거짓말만 듣고 너를 핍박했구나. 조사또가 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집문서를 꺼내 이정호의 투박한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어요. 마당 한쪽에서는 포졸들이 굵은 밧줄로 최참판을 꽁꽁 묶어 바닥에 억지로 무릎 꿇렸습니다. 사또나리, 우리가 어제 기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며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최참판이 돼지 멱다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갔죠. 닥치지 못할까? 저 악덕 지주놈의 입을 틀어막고 당장 감옥에 가두어 주리를 매우 세게 틀어라. 조사또가 최참판의 둥근 얼굴에 침을 탁 뱉으며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정호와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이 믿을 수 없는 엄청난 반전에 경악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어요. 김말순 부인은 굳게 닫힌 방문 틈새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남몰래 통쾌한 미소를 지었죠. 소란스러웠던 포졸들이 모두 돌아가고 고요하고 적막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정호야, 밖이 많이 쌀쌀하다. 어서 방으로 좀 들어오너라. 내게 꼭 할 말이 있구나. 김말순 부인이 평소에 앓는 소리가 아닌 아주 차분하고 위엄 있는 목소리로 이정호를 불렀어요. 예, 어머니. 안 그래도 씻으실 따뜻한 물을 데워왔습니다. 다치신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이정호가 나무 대야를 들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김말순 부인이 대야의 물에 수건을 적셔 자신의 얼굴을 덮은 시커먼 흙먼지를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김말순 부인이 더러운 검댕을 말끔하게 닦아내자 맑고 강인한 진짜 눈빛이 뚜렷하게 빛났어요. 어머니, 얼굴과 손이 어찌 이리 곱고 깨끗하십니까? 며칠을 굶은 거지 행색이 절대 아니십니다. 이정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김말순 부인의 낯선 모습을 빤히 바라보았죠. 정호야, 지금부터 너무 놀라지 말고 내 말을 끝까지 똑똑히 잘 듣거라. 김말순 부인이 이정호의 굳은 살 박인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쥐며 아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마터가 불타서 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나는 팔도 상권을 쥔 대행수 김말순이다. 김말순 부인이 한치의 흔들림 없는 매서운 눈빛으로 자신의 진짜 정체를 담담하게 밝혔어요. 이정호는 망치로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대행수라니요. 거상이라니요. 며칠을 굶주려 쓰러지셨으면서 그게 대체 무슨 허무맹랑한 말씀이십니까? 이정호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강하게 저으며 말을 심하게 더듬거렸죠. 내 두 형은 돈과 헛된 권력에 눈이 멀어 늙은 어미를 벌레 보듯 길바닥에 매몰차게 내다버렸다. 김말순 부인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을 파르르 떨었어요. 하지만 오직 너만이 피투성이가 되어 짓밟히면서도 나를 살리려 내 모든 전 재산을 바치지 않았느냐. 김말순 부인이 이정호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정호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충격과 깊은 슬픔이 교차하여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형님들이 어찌 피를 나눈 어머니께 그런 짐승만도 못한 폐륜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습니까? 이정호가 김말순 부인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서럽게 대성통곡을 했죠. 김말순 부인이 겹겹이 껴입은 치마폭 아주 깊숙한 곳에서 낡고 두툼한 가죽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어라. 무너진 우리 가문을 다시 화려하게 일으켜 세울 사람은 오직 너뿐이다. 김말순 부인이 묵직한 가죽 주머니를 이정호의 두 손에 아주 단호하게 쥐어주었어요. 어머니, 이 귀해 보이는 낡은 주머니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정호가 아직 훌쩍이며 떨리는 손으로 가죽 주머니의 질긴 끈을 천천히 풀었죠. 김말순 부인이 주머니 안에서 한지를 겹겹이 덧대어 만든 두꺼운 비밀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척박한 진흙땅에서 왕실 진상품인 최고급 황금수출 구원에는 우리 가문의 절대적인 비책이다. 김말순 부인이 문서의 낡은 표지를 굵은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힘주어 말했어요. 이정호가 낡은 비책 문서를 조심스레 펼치자 복잡한 가마 구조 그림과 비결이 한눈에 들어왔죠. 황금수치라니요. 저는 평생 남의 땅이나 빌려 파먹던 평범한 소작농일 뿐입니다. 제가 어찌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내겠습니까? 이정호가 문서를 든 손을 덜덜 떨며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너는 반드시 할 수 있다. 늙은 어미를 살리려 헌신했던 너의 그 굳센 마음씨라면 능히 조선 제1의 숯을 만들 수 있다. 김말순 부인이 겁에 질린 이정호의 양어깨를 강하게 꽉 붙잡으며 불같은 기운을 불어넣었어요. 탐욕스러운 형들의 눈을 철저히 속이기 위해 나는 당분간 계속 힘없는 거지 노인 행세를 이어갈 것이다. 김말순 부인이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방문 밖의 눈치를 아주 조심스럽게 살폈죠. 너는 반드시 이 비책의 암호를 풀고 내 힘으로 우뚝 서서 저 못된 악당들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밟아주어야 한다. 김말순 부인이 먹이를 노리는 호랑이처럼 아주 매섭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정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정호는 어머니의 거대한 기백에 눌려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어머니. 제가 반드시 비책을 익히겠습니다. 제 모든 목숨을 걸고 어머니와 이 가문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이정호가 황금숲 비책 문서를 자신의 가슴 깊이 꼭 품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맹세했죠. 숲골의 낡은 초가집 지붕 위로 차갑고 둥근 보름달이 아주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이정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뜨거운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비책 문서를 받아든 며칠 후였습니다. 이정호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깊은 산속 은밀한 계곡으로 향했죠. 이곳에 정말 어머니가 말씀하신 기인 어르신이 계신단 말인가. 이정호가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땀방울을 더러운 소매로 벅벅 훔쳐냈어요.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나가자 거대한 바위 밑에 자리 잡은 허름한 움막이 나타났습니다. 계십니까? 신성동 숫골에서 온 이정우라고 합니다. 이정우가 움막을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아주 크게 외쳤죠. 시끄럽다. 썩 돌아가라.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 움막 안에서 굵고 탁한 노인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무섭게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얼굴을 뵙게 해주십시오. 이정우가 굳게 닫힌 움막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부여잡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벌컥 문이 거칠게 열리고 머리와 수염이 온통 하얀 묵갱 영감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죠. 김말순 대행수의 핏줄이라고. 내놈 눈빛을 보니 아직 순 냄새도 제대로 못 맡는 풋내기로구나. 묵갱 영감이 이정호의 거친 손을 매섭게 뿌리치며 차갑게 콧방귀를 뀌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평생 남의 땅에서 농사만 지은 멍청한 천둥벌거숭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문을 살려야 합니다. 이정호가 차가운 흙바닥에 곧바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이 조아렸습니다. 내가 왜 숫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내 놈에게 비책의 암호를 풀어주어야 한단 말이냐. 묵갱 영감이 삐딱하게 팔짱을 낀 채 이정호를 아래 위로 한심하게 훑어보았죠. 제 모든 목숨을 걸겠습니다. 뼈가 부서지더라도 어르신의 가르침을 모조리 빨아들이겠습니다. 이정호가 바닥에 이마를 쾅쾅 찌우며 이마에 피가 맺히도록 절을 올렸어요. 도끼는 제법 쓸만하구나. 당장 저 높은 산에 올라가 최고급 참나무 100그루를 베어오너라. 묵갱 영감이 무거운 도끼를 이정호의 발밑에 거칠게 내던지며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예,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이정호는 묵갱 영감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밤낮을 가리지 않고 훈련에 매진했어요. 손발이 퉁퉁 붓고 물집이 터져 피가 줄줄 흘러도 이정호는 묵묵히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죠. 가마의 온도가 너무 낮다. 참나무가 속에서부터 완전히 울게 만들어야지 겉만 태우면 어찌하느냐. 묵갱 영감이 뜨거운 불쏘시개로 이정호의 굽은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불길을 가마 더 깊숙한 곳으로 맹렬하게 밀어넣겠습니다. 이정호가 이를 꽉 악물고 타는 듯한 가마 열기 속으로 무거운 장작을 미친 듯이 집어넣었죠.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눈썹이 다 타버리는 숱한 좌절 속에서도 이정호는 숯가마 앞을 결코 떠나지 않았어요. 아이고 무릎이야. 정호는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는지 모르겠네. 김말순 부인은 겉으로는 여전히 힘없는 노인 행세를 하며 동네를 조용히 배회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아주 깊어지면 김말순 부인은 몰래 주먹밥을 빚어 산속 가마터로 힘겹게 올라갔죠. 내 불쌍한 새끼. 저 뜨거운 불길 앞에서 얼마나 몸이 부서지도록 고생이 많으냐. 김말순 부인이 뜨거운 가마 옆에 웅크리고 잠든 이정호의 머리맡에 둥근 주먹밥을 조심스레 놓아두었어요. 김말순 부인은 이정호의 수검댕이 가득 묻은 상처투성이 얼굴을 쓰다듬으며 소리 죽여 흑흑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황금숯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정호가 깊은 잠결에 김말순 부인의 거친 손을 꽉 쥐며 애타게 잠꼬대를 했죠. 김말순 부인은 아들의 굳은 의지에 가슴이 먹먹해져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어두운 산을 내려갔어요. 드디어 오늘이구나. 가마 문을 여는 날이다. 석 달의 피나는 훈련 끝에 마침내 거대한 가마의 문을 여는 운명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이정호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마 속에서 숯덩이를 하나 꺼내어 돌바닥에 던졌죠. 쨍그랑. 숯덩이가 단단한 돌바닥에 부딪히며 아주 맑고 경쾌한 쇳소리를 사방에 울려 퍼뜨렸어요. 어르신. 이거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검은 숯에서 아주 맑은 쇳소리가 났습니다.
이정호가 놀란 눈을 둥그렇게 뜨고 황금빛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숯을 집어들었습니다. 허허, 김말순 대행수의 깐깐한 안목이 틀리지 않았구나. 드디어 진정한 황금숯이 완벽하게 태어났어. 묵객 영감이 하얀 수염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주 통쾌하게 웃었죠. 다 어르신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어르신께서 제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크나큰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정호가 묵객 영감의 두 손을 부여잡고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내 이름은 세상 밖으로 절대 꺼내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묵객 상단이라는 이름으로 한양의 숯을 내다 팔거라. 묵객 영감이 이정호의 넓은 어깨를 툭툭 치며 아주 엄격하고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절대로 어르신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이정호는 스승의 조언에 따라 철저히 자신의 진짜 이름을 깊이 숨겼어요. 이정호는 묵객 상단이라는 가상의 이름표를 달고 한양의 대형 도매상에 황금숯을 소량 유통하기 시작했죠. 세상에,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물건이군. 한양 최대의 객주인 장서방이 이정호가 내민 황금숯을 이리저리 살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조선 팔도에 이런 엄청난 품질의 숯이 존재한단 말이오. 눈이 다 부실 지경이오. 장서방이 황금숯을 단숨에 부러뜨리며 거울처럼 맑은 단면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어요. 이 숯은 제가 날리지 않고 화력이 밤새도록 아주 강하게 지속됩니다. 왕실 진상품으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삿갓을 푹 눌러 쓴 이정호가 목소리를 묵직하게 깔고 아주 자신 있게 설명했죠. 당장 이 숯을 내게 전부 넘기시오. 내가 부르는 게 무조건 값이오. 장서방이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바닥에 거칠게 내던지며 몹시 흥분했습니다. 여보게들, 묵객 상단의 숯이 최고란다. 무조건 다 사들여라. 압도적인 품질의 황금숯은 시장에 나오자마자 한양 사대부들의 엄청난 극찬을 단숨에 받았어요. 황금숯의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곧 심각한 품귀 현상을 일으켰죠. 묵객 상단의 숯을 구하려면 석 달은 좋게 줄을 서야 한다. 제발 우리 상단에 한 수레만 내어주시오. 전국의 거물급 객주들이 앞다투어 이정호를 찾아와 바닥에 엎드려 애타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이정호는 삿갓 아래로 통쾌한 미소를 지으며 과거 악덕 지주들에게 빼앗겼던 숯골의 가마터들을 하나둘씩 다시 사들였어요. 이제부터 이 일대 가마터는 모두 우리 묵객 상단의 소유다. 빚쟁이에 쫓기며 매를 맞던 초라한 소장농 이정호는 철저한 익명 거래를 통해 단숨에 막대한 부를 축적했죠. 이정호는 남몰래 번 엄청난 돈으로 가난한 이웃들의 빚을 하나씩 조용히 갚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호 총각. 마당에 쌓인 이 엄청난 쌀가마니는 대체 다 무엇이오? 누가 두고 간 것이오? 이웃집 박서방이 마당에 산처럼 쌓인 곡식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겁을 했어요. 박서방님, 지난번 흉년 보릿고개 때 제게 기꺼이 쌀을 빌려주며 도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큰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이정호가 활짝 환하게 웃으며 박서방의 거친 두 손을 아주 꽉 쥐어주었죠. 아무리 그래도 이리 산더미 같은 큰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요. 요즘 숯골 사람들이 다 정호 총각 칭찬뿐이요. 박서방이 허리를 깊이 굽혀 연신 고마움을 표하며 붉어진 눈시울을 연신 훔쳐냈습니다. 이정호는 굶주린 자들에게 곡식을 넉넉히 나누어 주며 신성동 일대의 실질적인 지주로서 아주 깊은 덕망을 쌓아갔어요. 우리 착한 정호가 가문을 제대로 살리고 있구나. 김말순 부인은 여전히 냄새나고 더러운 거지의 모습을 한 채 마을 구석구석을 절뚝이며 돌아다녔죠. 아이고, 정호 총각이 며칠 전 우리 집 밀린 빚을 전부 갚아주었소. 아주 하늘에서 내려온 날개 없는 천사요. 우물가에 삼삼오오 모인 아낙네들이
이정호의 훌륭한 선행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저리 착하고 듬직한 아들이 누더기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신다지 않소. 필시 하늘이 큰 복을 내린 게 분명하오. 동네 사람들의 진심 어린 칭찬을 가만히 듣으며 김말순 부인은 낡은 지팡이를 짚고 몰래 빙글에 웃음 지었어요. 그래, 내 안목과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권력과 돈에 미친 두 형들과 달리 저 녀석은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넉넉히 품을 줄 아는구나. 김말순 부인이 활기차고 평화로운 숲골 마을을 높은 곳에서 굽어보며 아주 흡족하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김말순 부인은 신성동의 새로운 성을 튼튼하게 쌓아 올릴 완벽한 후계자가 드디어 탄생했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 벅찬 뜨거운 감격을 누렸습니다. 추수철이 다가온 그해 가을의 맑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정호의 집 마당 깊숙한 창고에는 궁궐에 납품될 최고급 황금수치 산더미처럼 쌓여 장관을 이루었죠. 아이고 정호 총각. 우리 마을을 가난에서 건져주어서 정말 고맙소. 박서방이 고깃국이 가득 담긴 그릇을 치켜들며 아주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정호가 이마의 땀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제 일처럼 다 함께 숯가마 앞을 지켜준 덕분입니다. 오늘 잔치에서 고기와 술을 마음껏 드십시오. 이정호가 환하게 웃으며 이웃들에게 막걸리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당 한가운데서 신나게 풍악을 울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죠. 이정호는 밖에서는 허름하고 낡은 소장농의 옷을 입고 이웃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어요. 하지만 안방에 모신 어머니에게만큼은 남몰래 구한 최고급 비단옷을 조심스레 입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양에서 제일 부드러운 명주 비단옷을 지어왔습니다. 색이 참으로 곱습니다. 이정호가 따뜻한 쇠고기 묵국이 담긴 소반을 내려놓으며 활짝 웃었죠. 김말순 부인이 고운 비단옷의 붉은 소매를 어루만지며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이고, 내 새끼야. 밖에서는 냄새나는 거지 노인 행세를 하라더니 방 안에서는 이리 엄청난 호강을 시켜주는구나. 김말순 부인이 이정호의 뺨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숟가루를 마시며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면 이깟 비단옷 100벌도 한참 부족합니다. 탕이 식기 전에 어서 드십시오. 이정호가 반짝이는 은수저를 김말순 부인의 주름진 손에 꼭 쥐어주었죠. 김말순 부인이 맑은 묵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벅찬 감동에 굵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우리 막내가 피땀 흘려 구워낸 황금숯 덕분에 이 어미가 말년에 아주 호강을 제대로 하는구나. 김말순 부인이 고기 한 점을 밥 위에 얹어 이정호의 입가로 다정하게 내밀었습니다. 다 어머니께서 제게 목숨을 걸고 전해주신 비책 덕분입니다. 저는 끝까지 묵객 상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어머니를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이정호가 어머니가 주는 밥을 크게 받아 먹으며 아주 평온하고 든든하게 대답했죠. 한편 그 시각 한양 도성 한복판의 거대한 상단 본장이었습니다. 첫째 이태호가 두꺼운 걸의 장부를 바닥에 거칠게 집어던지며 길길이 날뛰고 있었어요. 뭐라고? 궁궐의 독점으로 납품할 숲계약을 묵객 상단이라는 놈들에게 몽땅 빼앗겼단 말이냐? 이태호가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하며 보고를 올린 수아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예, 행수 어르신. 그놈들이 파는 황금수채 화력이 워낙 뛰어나서 한양의 대형 도매상들이 전부 그쪽으로만 줄을 섭니다. 수아가 부어오른 뺨을 부여잡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었죠. 당장 그 묵객 상단의 배우가 누구인지 바닥을 긁어서라도 샅샅이 뒤져내라. 내 상권을 뺏은 놈의 씨를 아주 말려버리겠다. 이태호가 허리춤에 칼자루를 꽉 쥐고 살기 어린 눈빛으로 고함을 쳤어요. 수개월의 끈질긴 추적 끝에 수아가 신발이 벗겨진 채 헐레벌떡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행수 어르신,
묵객 상단의 진짜 주인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신성동 숫골의 이정호라는 자입니다. 수아가 가쁜 숨을 헐떡이며 뒷조사 보고서를 이태호의 화려한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뭐라. 내 눈앞에서 소금을 맞고 쫓겨났던 그 찌질한 촌놈 막내 녀석이 황금수칠 구워 팔았다고. 이태호가 눈을 무섭게 번뜩이며 무거운 탁자를 주먹으로 쾅 내리쳤어요. 예, 틀림없습니다. 그 거지가 된 노모도 정호 그놈의 집에 숨어서 지내고 있답니다. 수아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아주 다급하게 덧붙였습니다. 거짓골로 찾아왔던 늙은 어미가 필시 그놈에게 우리 가문이 숨겨진 비전서를 몰래 빼돌린 것이 틀림없다. 이태호가 핏발선 눈으로 이를 빠드득 갈며 극도로 흉악한 표정을 지었죠. 며칠 뒤 아주 은밀한 기방에 깊숙한 밀실이었습니다. 뇌물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둘째 이민호가 초조한 표정으로 이태호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형님, 정호 그놈이 어머니를 꼬드겨 가문의 엄청난 보물을 혼자 독차지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민호가 차가운 술잔을 단숨에 비우며 입술을 심하게 비틀었습니다. 맞다. 그 천한 소장농 놈이 감히 내 금줄을 끊어놓았어. 아주 합법적으로 그놈의 숨통을 끊어버릴 참이다. 이태호가 비열하게 웃으며 이민호의 어깨를 강하게 꽉 두드렸죠. 형님이 상단의 막대한 자본으로 전국 객주들을 싹 다 매수해서 정호의 유통로를 완벽하게 틀어막으십시오. 숨도 못 쉬게 말입니다. 이민호가 뱀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아주 악독하고 치밀한 계략을 속삭였어요. 그러면 네가 당상관의 권력을 써서 관군들을 이끌고 그놈의 가마터를 쑥대밭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이태호가 무릎을 탁 치며 큰 소리로 몹시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예, 제가 완벽한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서 정호놈을 국가자산 도둑으로 몰아 지하 감옥에 쳐넣겠습니다. 이민호가 잔인한 눈웃음을 치며 빈 술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았죠. 아주 기가 막히다. 그놈의 재산과 비전서를 전부 빼앗고 늙은 어미는 물 한 모금 주지 말고 방구석에 바싹 말려 죽이자꾸나. 이태호가 술잔을 높이 치켜들며 피도 눈물도 없는 끔찍한 패륜의 계획을 자축했어요. 이태호와 이민호가 치밀한 음모를 꾸미는 동안 대전 신성동의 숫골이었습니다. 김말순 부인이 평소처럼 더러운 거지 누더기를 입고 이정호의 집 뒷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있었죠. 대행수 어르신, 한양에서 아주 위급한 전갈이 방금 도착했습니다. 김말순 부인이 숫골에 몰래 심어둔 상단의 날렵한 신복이 주변을 조심스레 살피며 다가왔습니다. 그래, 첫째와 둘째 놈이 지금 무슨 더러운 수작을 꾸미고 있다더냐. 김말순 부인이 빗자루질을 우뚝 멈추고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첫째 행수가 전국의 숯 유통로를 막을 준비를 하고 둘째 당상관이 거짓 공문서를 꾸며 이곳을 무력으로 습격할 계획이랍니다. 신복이 흙 묻은 소매에서 아주 작은 밀서를 꺼내 김말순 부인의 거친 손에 건네주었죠. 결국 그놈들의 끝없는 탐욕이 스스로 제 무덤을 아주 깊게 파는구나. 김말순 부인이 밀서의 내용을 빠르게 눈으로 훑고는 싸늘하게 비웃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당장 한양의 사병들을 대거 풀어 그 두 놈의 목을 당장 베어버릴까요? 신복이 허리춤에 날카로운 칼자루를 만지며 아주 억울하고 원통한 듯 분통을 터뜨렸어요. 아니다. 그놈들이 제 발로 이곳 관악까지 기어내려와서 내가 파놓은 완벽한 덫에 걸리도록 조용히 내버려 두어라. 내가 친히 그놈들의 미끼가 될 것이다. 김말순 부인이 손을 번쩍 들어 신복의 분노를 아주 단호하게 저지했죠. 어르신께서 친히 미끼가 되시다니요. 그것은 노체에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신복이 사색이 되어 펄쩍 뛰며 김말순 부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장 한양의 최고 상단주들과 어사대에게 내 이름표를 찍어 긴급한 밀서를 당장 띄워라.
김말순 부인이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아주 매섭고 위압적인 눈빛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밀서에 두 놈이 저지른 모든 비리 장부를 첨부하고 정확히 며칠 뒤 아침에 이곳 신성동 관할을 완벽하게 덮치라고 전하거라. 김말순 부인이 신복의 어깨를 꽉 쥐며 피를 말리는 치밀한 복수를 지시했죠. 예, 대행수 어르신. 분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장 밀서를 띄우겠습니다. 신복이 허리를 바닥까지 깊숙이 숙여 절을 하고는 담장을 넘어 바람처럼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김말순 부인은 멀어지는 신복의 뒷모습을 보며 마당 구석에 놓인 낡은 빗자루를 다시 꽉 움켜쥐었어요. 김말순 부인이 빗자루로 거친 흙바닥을 힘주어 쓸어내며 아주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아주 스산한 오후였습니다. 신성동 숲골 마당에는 출하되지 못한 황금수치 산더미처럼 쌓여 썩어가고 있었죠. 아이고, 상단주 어르신. 도대체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숲골 일꾼 춘삼이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이정호의 소매를 부여잡고 거칠게 흔들었어요. 춘삼아, 진정하고 똑바로 말해보아라. 객주들이 대체 무엇라 하더냐. 이정호가 창고에 가득 쌓인 숯더미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한양의 대형 객주들이 오늘 아침 일제히 묵객 상단과의 거래를 전부 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춘삼이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억울함에 가슴을 퍽퍽 치며 통곡을 했죠. 그게 사실이냐? 우리가 구워낸 황금수채 무슨 문제라도 생겼단 말이냐? 이정호가 사색이 되어 춘삼이의 양어깨를 꽉 틀어쥐었어요. 품질 문제가 아니라 한양의 가장 큰 상단인 태호 행수 쪽에서 우리 유통로를 완벽하게 다 틀어막았다고 합니다. 춘삼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절망적인 소식을 아주 다급하게 전했습니다. 이태호가 막대한 자본과 권력으로 신성동으로 향하는 모든 백길과 육로를 철저히 차단한 것이었죠. 이정호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꽉 깨물며 허망한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바로 그때 굳게 닫힌 숲골 대문 밖에서 수십 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이 역적놈의 가마털을 샅샅이 뒤져서 모조리 때려 부수어라. 둘째 이민호가 수십 명의 무장한 광군을 이끌고 마당으로 거칠게 들이닥쳤죠. 형님, 아니, 당상관 대감께서 예고도 없이 이곳에는 어쩐 일이십니까? 이정호가 사색이 되어 달려나가 이민호의 앞을 결사적으로 가로막았어요. 닥쳐라, 이 천한 도적놈아. 내 놈이 감히 국가 소유의 금표구역을 침범하여 무단으로 나무를 베고 숯을 구운 죄를 묻겠다. 이민호가 붉은 관인이 선명하게 찍힌 조작된 가짜 공문서를 이정호의 뺨에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대감,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이 땅은 제가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유지입니다. 이정호가 바닥에 떨어진 문서를 황급히 주워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크게 울부짖었죠. 시끄럽다. 여기 쌓인 황금수춘 모조리 국가 도난품이니 당장 전량 압수하여 한양으로 올려보내라. 이민호가 허리춤에 칼을 날카롭게 빼들고 관군들에게 서슬퍼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형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 숯은 우리 마을 백성들의 피와 땀이 서린 생명줄입니다. 이정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민호의 다리를 애타게 붙잡았습니다. 당장 저 더러운 도적놈을 오랏줄로 꽁꽁 묶어 무릎을 꿇려라. 이민호가 바닥에 침을 탁 뱉으며 이정호의 가슴팍을 거칠게 발로 걷어찼죠. 건장한 관군들이 이정호를 굵은 밧줄로 포박하려 사납게 달려들었어요. 이때 누더기 차림의 김말순 부인이 낡은 빗자루를 지팡이 삼아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관원나리들. 우리 불쌍하고 착한 정호는 아무 죄가 없소. 김말순 부인이 이정호의 앞을 온몸으로 꽉 막아서며 애처롭게 매달렸죠.
이민호는 거지가 된 어머니를 똑똑히 알아보면서도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아주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어디서 이런 냄새나고 더러운 거지 노인네가 감히 관물을 방해하느냐. 당장 저리 치워버려라. 이민호가 칼자루로 김말순 부인을 향해 위협적으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대감, 제발 노모에게는 손대지 마십시오.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정호가 피눈물을 철철 흘리며 밧줄에 묶인 채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죠. 당장 이 미친 늙은이와 도적놈을 함께 질질 끌고 가서 관아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 쳐넣어라. 이민호가 이정호의 울부짖음을 철저히 무시하고 아주 잔인하게 호통을 쳤어요. 관군들이 김말순 부인의 헝클어진 머리채를 잡아 끌고 이정호와 함께 무자비하게 끌고 갔습니다. 김말순 부인은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이민호의 끔찍한 패륜 행위를 속으로 낱낱이 새겨두었죠. 이 모든 상황은 김말순 부인이 형들의 국법 농락을 현장에서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간 완벽한 미끼였습니다. 해질녘 차갑고 축축한 관아의 어두운 지하 옥탑이었어요. 이태호와 이민호 형제가 화려한 비단옷을 펄럭이며 감옥 안으로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왔죠. 어떠냐, 촌놈 정호야. 옥살이를 해보니 이제라도 정신이 좀 번쩍 드느냐. 이태호가 옥에 갇힌 이정호의 흙 묻은 뺨을 툭툭 치며 아주 비열하게 조롱했습니다. 형님들이 어찌 피를 나눈 동생의 목숨줄을 끊으려 이리도 끔찍한 짓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이정호가 굵은 쇠창살을 양손으로 꽉 부여잡고 분노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어요. 어머니가 몰래 빼돌린 가문의 비전서와 숫골의 모든 토지 문서를 얌전히 내놓으면 내 목숨만은 살려주마. 이민호가 서늘하고 도끼 어린 눈빛으로 이정호의 멱살을 쇠창살 너머로 거칠게 틀어쥐었죠. 차라리 이 자리에서 저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십시오. 어머니의 숭고한 유산을 형님들 같은 탐욕스러운 악당들에게 절대 넘길 수 없습니다. 이정호가 이민호의 뺨에 붉은 피가 섞인 침을 뱉으며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건방진 촌놈 자식이 끝까지 똥고집을 부리는구나. 당장 주리를 틀고 살이 찢어지도록 곤장을 쳐라. 이민호가 뺨을 닦아내며 극도로 분노하여 형리들에게 아주 잔혹한 고문을 지시했어요. 퍽, 악, 으악. 살이 터지는 지독한 매질 소리와 이정호의 처절한 비명이 차가운 지하 감옥을 소름 끼치게 울렸죠. 정호야, 착한 내 새끼를 제발 그만 때려라. 이 무자비한 짐승들아. 김말순 부인이 감옥 구석에 갇혀 쇠창살에 이마를 세게 부딪히며 애타게 울부짖었습니다. 저 미친 거지 늙은이에게는 절대 물 한 모금도 주지 말고 바싹 말려 죽여라. 이태호가 김말순 부인을 향해 싸늘하게 콧방귀를 뀌며 형리들에게 악독한 명령을 내렸어요. 두 형은 황금숙 가마터를 드디어 완벽하게 차지했다며 자기들끼리 흉측한 승리의 쾌재를 부르고 감옥을 빠져나갔죠. 형들이 떠난 감옥 안에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이정호의 거칠고 희미한 숨소리만 아주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호야, 뼈가 부서져도 조금만 더 버텨다오. 내일 아침이면 이 지옥이 모조리 다 끝난다. 김말순 부인이 이정호의 피 묻고 찢어진 손을 꽉 부여잡고 속으로 붉은 피눈물을 삼켰어요. 내일이면 이정호가 처형될 위기였지만 김말순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어머니는 두 아들의 끔찍한 패륜에 차가운 분노를 삼키며 어사대가 도착할 시간만을 맹렬하게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처형식이 열리는 관아의 넓은 앞마당이었습니다. 사또와 이민호가 상석에 거드름을 피우며 거만하게 앉아 있었죠. 이제 내 놈의 숨통을 끊고 가마터는 국가의 이름으로 내가 온전히 접수하겠다. 이민호가 처형대에 묶인 이정호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며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차라리 어서 내 목을 치십시오. 하늘이 형님의 그 끔찍한 악행을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정호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이민호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끝까지 주둥이를 나불대는구나. 당장 저 도적놈의 혀를 뽑고 목을 단칼에 베어버려라. 이태호가 옆에서 화려한 부채를 여유롭게 붙이며 망나니에게 턱짓하며 윽박질렀죠. 망나니가 시퍼런 칼을 높이 쳐들고 입에 머금은 막걸리를 뿜어내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육중한 나무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나 밖으로 강하게 튕겨나갔습니다. 수십 명의 무장한 어사대와 상단의 호위 병력들이 폭풍처럼 들이닥쳐 관아 마당을 완전히 포위했죠. 암행어사 출두야. 어사대 호위무사가 은빛 마패를 하늘 높이 치켜들며 고막이 찢어질 듯 우렁차게 외쳤어요. 아, 암행어사라니. 어찌 갑자기 어사대감께서 이 누추한 곳에 오신단 말이냐. 상석에 앉아있던 사또가 사색이 되어 의자에서 대굴대굴 굴러떨어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장한 호위 병력들이 양갈래로 쫙 갈라진 그 중심에 아주 익숙한 인물이 당당하게 서 있었죠. 저 노인네는 지하 감옥에서 굶어 죽어가던 그 냄새나는 거지 어미가 아니냐. 이태호가 부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두 눈을 부릅뜨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외쳤어요. 김말순 부인이 찢겨진 더러운 누더기를 모두 벗어던지고 최고급 명주 비단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부인은 팔도 상권을 호령하는 대행수의 압도적인 위엄을 뿜어내며 처형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죠. 어머니, 어찌 그런 귀한 옷을 입고 엄청난 병력들을 거느리고 오셨습니까? 이정호가 굵은 밧줄에 묶인 채로 턱이 빠질 듯 놀라며 소리쳤어요. 정호야, 그동안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고생이 많았다. 이제 어미가 짐승만도 못한 저놈들을 직접 심판하마. 김말순 부인이 이정호의 피 묻은 뺨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아주 굳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라니. 저 미치광이 거지 늙은이가 대체 어떻게 옥문을 부수고 밖으로 기어나온 것이냐. 이민호가 날카로운 칼자루를 쥐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며 뒤로 주춤주춤 물러서며 외쳤죠. 당장 주둥이를 닥치지 못할까? 나는 팔도의 숫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상 김말순이다. 김말순 부인이 호랑이처럼 매섭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두 아들을 향해 무서운 불호령을 내렸어요. 어머니가 진짜 거상이라니요. 가마터에 큰 불이 나서 완전히 알거지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태호가 다리에 힘이 확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넋이 나간 듯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냄새나는 거지 행세를 한 것은 너희들의 그 썩어빠진 검은 탐욕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김말순 부인이 이태호의 화려한 비단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서늘하게 일갈했죠. 이태호, 내 놈이 한양 객주들을 돈으로 매수해 우리 정호의 수상로를 철저히 막으려 한 사실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김말순 부인이 이태호의 넓은 뺨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올려붙이며 시뻘건 핏대를 세우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 핏줄을 못 알아보고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태호가 김말순 부인의 고운 치맛자락에 찰거머리처럼 매달려 눈물 콧물을 줄줄 쏟으며 애원했습니다. 이미 한참 늦었다. 내가 며칠 전 밀서를 띄워 한양의 거대 상단들이 내 놈의 어음 결제를 일제히 다 막아버렸다. 김말순 부인이 이태호의 더러운 손을 구둣발로 아주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소리쳤죠. 내 놈의 거대한 상단은 어젯밤 불로 완벽하게 파산하여 길거리에 나앉아 동냥이나 하는 처지가 되었단 말이다. 김말순 부인의 서슬 퍼런 선고에 이태호가 하얀 거품을 물고 흙바닥에 쓰러져 발작하듯 오열했어요. 이민호, 내 놈은 나라의 녹을 먹는 당상관이라는 직분을 까맣게 잊고 혈육을 모함하여 끔찍하게 국법을 농락했구나.
김말순 부인이 이번에는 두려움에 떠는 이민호를 향해 매서운 분노를 화산처럼 터뜨리며 꾸짖었습니다. 관아의 상석에 당당하게 올라간 암행어사가 이민호가 억지로 조작한 토지 문서, 원본을 군중들 앞에 팍 집어 던졌죠. 여기 이민호가 불법으로 땅 문서를 위조한 명백한 증거와 관아의 뇌물 장부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암행어사가 천둥 번개 같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민호의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를 낱낱이 폭로하며 외쳤어요. 대감, 저것은 억울한 모함입니다. 저 늙은이가 저를 파멸시키려고 작정하고 꾸며낸 거짓 문서입니다. 이민호가 손을 미친 듯이 내저으며 암행어사를 향해 필사적으로 침을 튀기며 변명했습니다. 내 놈이 어제 밤늦게 형리들에게 무거운 금괴를 쥐어주고 정오의 고문을 억지로 지시한 생생한 자백을 이미 전부 받아두었다. 암행어사가 형리들의 붉은 지장이 찍힌 자백 서류를 이민호의 창백한 얼굴에 거칠게 집어던지며 소리쳤죠. 아,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 높은 당상관 자리까지 피를 묻히며 어떻게 올라왔는데 일이 비참하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민호가 사색이 되어 자신의 반듯한 관모를 짐승처럼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흉하게 발악하며 울부짖었어요. 여봐라. 당장 저 천인공노할 두 짐승놈의 화려한 옷을 전부 벗기고 거친 포승줄로 아주 단단히 묶어라. 암행어사의 불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건장한 포졸들이 이태호와 이민호를 거칠게 무릎 꿇려 꽁꽁 묶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핏줄의 정을 보아서라도 제발 한 번만 거두어 주십시오. 두 형제가 거친 흙바닥에 이마에서 피가 나도록 머리를 찌우며 김말순 부인을 향해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죠. 나는 오늘부로 너희 같은 흉악한 짐승들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으로 둔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김말순 부인이 치맛자락을 거칠게 뿌리치며 핏줄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완벽하게 잘라내고 매몰차게 돌아섰어요. 국법을 무참히 농락한 두 놈의 관직을 즉각 삭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천리박 험한 섬으로 영구히 유배를 보낸다. 암행어사가 피도 눈물도 없이 아주 엄중하고 시원한 진실의 철퇴를 사정없이 내리치며 선고했습니다. 안 돼. 내 으리으리한 기와집, 내 높은 벼슬. 이태호와 이민호가 돼지 멱다는 비참한 비명소리를 지르며 옥사리를 향해 질질 비참하게 끌려갔죠. 이 무고하게 고통받은 정오의 족쇄를 당장 속히 풀어주고 저 썩어빠진 삿도놈들을 모조리 하옥하라. 암행어사의 호통에 형리들이 쥐새끼처럼 허둥지둥 달려와 이정호의 굵고 더러운 밧줄을 단번에 싹둑 끊어냈어요. 이정호가 무거운 족쇄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피투성이가 된 가벼운 몸으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호야, 내 착하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내 아들아. 김말순 부인이 거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이정호를 품에 와락 꽉 끌어안고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죠. 어머니, 정말 이 엄청난 고통이 전부 다 끝난 것입니까? 이정호가 김말순 부인의 부드러운 비단옷 어깨에 얼굴을 묻고 그동안 참았던 서름을 터뜨리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며 물었어요. 그래, 네가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참으며 이 가문을 지켜냈으니 이제 어미가 남은 평생 너를 완벽하게 지켜주마. 김말순 부인이 이정호의 피 묻은 구분 등을 다독이며 벅찬 감격에 뜨거운 숨을 깊게 내쉬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관아 넓은 마당을 가득 채운 숫골의 수많은 백성들이 두 악당의 처참한 몰락을 끝까지 숨죽여 지켜보았죠. 와, 우리 정호 총각이 드디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살았다. 진짜 숫골의 진짜 주인이 돌아오셨다. 백성들이 맑은 하늘을 향해 거친 주먹을 꽉 쥐고 흔들며 땅이 꺼질 듯한 우레와 같은 함성을 터뜨리며 외쳤어요. 이정호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심으로
환호하는 마을 사람들을 붉어진 눈으로 뭉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기나긴 고통과 핍박의 어두운 터널이 마침내 완전히 끝나고 눈부시게 찬란한 아침 햇살이 마당을 아주 환하게 비추었죠. 모든 끔찍한 사건이 말끔하게 정리되고 정확히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전 신성동 마을 광장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빽빽하게 모여들었죠. 정호야, 이제 네가 팔도 상단의 대행수 자리에 정식으로 오를 때가 되었다. 김말순 부인이 묵직하고 화려한 상단 대행수의 옥패를 이정호의 두 손에 꽉 쥐어주었어요. 어머니, 저는 아직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찌 이 막중한 자리를 제가 감히 맡겠습니까? 이정호가 옥패를 든 손을 덜덜 떨며 뒤로 한 걸음 주춤 물러섰습니다. 네가 억울하게 땅을 뺏긴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나누어주는 선행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김말순 부인이 이정호의 듬직하고 넓은 어깨를 두 손으로 힘껏 다독였죠. 우리 가문의 옥패는 탐욕스러운 권력이 아니라 너처럼 어려운 이웃을 품는 어진 마음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다. 김말순 부인이 마당에 모인 수백 명의 백성들을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며 크게 외쳤어요. 대행수 어르신, 우리 정호 총각이 새 상단주가 되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서방이 허공으로 주먹을 휙휙 휘두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 숫골 마을을 조선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준 정호 총각 만세입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우레와 같은 함성을 목청껏 터뜨렸죠. 여러분, 제가 흉년에 대비하여 마을 입구에 아주 거대한 구율 창고를 단단하게 지어두었습니다. 이정호가 백성들을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올렸어요. 앞으로 신성동에서는 단 한 명의 백성도 배를 골고 쓰러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정호가 굳은 살 박인 거친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아주 늠름하고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마을 광장은 꽹과리 소리와 백성들의 기쁨에 찬 웃음소리로 아주 떠나갈 듯 들썩였죠. 반면 춥고 황량한 천리박 유배지의 채석장이었어요. 얼굴에 흉한 노비 낙인이 찍힌 이태호가 무거운 돌덩이를 나르다 흙바닥에 털썩 고꾸라졌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내가 한양 최고의 행수였는데 어쩌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썩고 있단 말이냐. 이태호가 피멍이 든 손등으로 눈물을 벅벅 닦아내며 짐승처럼 서럽게 울부짖었죠. 형님, 시끄럽게 울지 마십시오. 간수들이 또 가죽 채찍을 들고 뛰어옵니다. 옆에서 삐쩍 마른 이민호가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며 이태호의 옷자락을 급하게 잡아당겼어요. 내가 그때 냄새난다고 어머니를 길바닥에 매몰차게 내쫓지만 않았어도 이리 비참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태호가 땅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으며 피눈물을 철철 흘렸습니다. 우리가 돈에 미쳐서 핏줄을 몰라본 죄를 지금 뼛속 깊이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민호가 텅 빈 밥그릇을 부둥켜 안고 배고픔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었죠. 이봐라. 일은 안 하고 어디서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느냐. 당장 일어나서 돌을 지지 못할까. 험상궂은 간수가 무자비한 가죽 채찍으로 두 형제의 마른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잘못했습니다. 당장 돌을 나르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태호와 이민호가 흙바닥을 짐승처럼 박박 기어다니며 간수의 바짓가랑이에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두 형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잔혹하고 비참한 절망 속에서 과거의 악행을 뼈저리게 후회했죠. 어느 아주 맑고 화창한 날이었어요. 화려한 상단 연회를 성대하게 마친 이정호가 으리으리한 기와집 부엌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상단주 어르신. 어찌 하인들을 두고 불을 직접 지피십니까? 부엌을 지나가던 하인이 깜짝 놀라며 이정호의 부직갱이를 빼앗으려 했죠. 아니다. 오늘은 내가 어머니를 위해 직접 따뜻한 밥을 지어드릴 참이다.
너는 가서 쉬거라. 이정호가 하인의 손을 부드럽게 물리치고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쳐냈어요. 어머니, 식사하실 시간입니다. 제가 아주 따뜻하게 끓여왔습니다. 이정호가 김말순 부인의 무릎 앞에 소박한 밥상을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정호야, 이 밥상은 내가 처음 너희 집에 거지 행색으로 찾아왔던 밤에 네가 내어준 것이 아니냐. 김말순 부인이 놀란 눈으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맑은 국을 빤히 내려다보았죠. 예, 어머니.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 어머니께 처음 지어 올렸던 그 밥상입니다. 이정호가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주 환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지금은 가마터에 황금수치 넘쳐나지만 저는 그때의 간절했던 마음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정호가 은수저를 들어 김말순 부인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내 평생 산의 진미를 수없이 먹어보았지만 세상에서 이보다 더 달고 귀한 음식은 절대 없구나. 김말순 부인이 국물을 한 숟가락 입에 넣고는 벅찬 감동의 굵은 눈물을 글썽였죠. 어머니, 식기 전에 어서 밥을 말아 드십시오. 고기도 한 점 올려두었습니다. 이정호가 밥그릇을 어머니 앞으로 쓱 밀어주며 아주 정겹게 말했어요. 김말순 부인은 아들이 차려준 투박한 밥상을 마주하며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질녘 신성동 숫골의 어귀였죠. 마을 사람들이 커다란 돌을 깎아 웅장한 새 공덕비를 땀을 뻘뻘 흘리며 세우고 있었어요. 이복에 춘삼이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좀 더 깊고 뚜렷하게 파내야지. 박서방이 망치와 정을 들고 공덕비 앞을 이리저리 살피며 춘삼이에게 크게 소리쳤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 상단주 어르신의 효심을 100년 1000년 남기도록 아주 굵게 새기고 있습니다. 춘삼이가 팔뚝에 굵은 핏줄을 세우며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죠. 어머니, 마을 사람들이 제게 과분한 공덕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정호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을 긁적였어요. 과분하지 않다. 내 선한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진짜 신성이라는 새로운 성을 튼튼하게 쌓아 올린 것이다. 김말순 부인이 이정호의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인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가마터에서 하얀 연기가 아주 힘차고 곱게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정호가 숯가마 지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몹시 평온한 표정으로 덧붙였죠. 저 연기처럼 우리 가문도 거짓과 탐욕 없이 아주 깨끗하고 바르게 세상을 넓게 품어야 한다. 김말순 부인이 주름진 얼굴에 아주 자애롭고 따스한 웃음을 가득 머금었어요. 가장 낮은 흙바닥에서 진흙을 묻히며 일했던 농부의 따뜻한 진심이 마을 전체에 향기롭게 퍼져나갔습니다. 가마터에서 들려오는 숯 굽는 소리와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신성동 일대에 아주 길게 메아리쳤죠.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대전 신성동 숫골의 전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과 벼슬에 눈이 멀어 낳아준 어머니마저 헌신짝처럼 버린 두 형은 결국 죗값을 톡톡히 치렀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불러온 진실의 철퇴를 아주 호되게 맞은 것인데요. 반면 빚쟁이에 쫓겨서 벼랑 끝에 선 막내 아들은 거지 행색의 어머니를 위해서 마지막 종잣돈까지 털어 맛있게 밥상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 착하고 갸륵한 효심 덕분에 가문이 크게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품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돈이 최고라고 해도 참된 복을 부르는 것은 진심 어린 효심과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정원회처럼 크고 따뜻한 복이 매일매일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